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이 주택 가격의 기대 심리의 특징 및 시사점인데, 주택 가격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한테 미치는 영향이, 물론 가계 부채가 늘수록 주택 가격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한국 사람들이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란 기대가 없었을 때 가계 부채가 이만큼 증가했어도 약 현재보다 3분의 1 정도는 적게 올랐을 것이라는 게 이 노트에입니다. 여기 좀 노골적으로 까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인구 통계 속성별 주택 가격 기대 심리 추이를 보면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집단의 주택 가격 기대 심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여성, 고령자, 저소득 집단의 기대 심리 지수가 다른 집단 대비 높다 라고 나오게 된, 금융 이해도가 낮은 집단이 주택 가격 방향성 예측의 성공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계층인 여성, 고령자, 저소득 집단이 잘 맞춘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보통은 반대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금융 이해도가 높은 계층이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뭔가 금융이나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고령 세대, 여성, 저소득 집단의 기대 심리 지수가 다른 기대 집단에게 높기 때문에 이들이 근데 주요한 시장의 참여자들인 거예요. 비성적이고 금융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이 시장의 주요 참여자라는, 이들이 비성적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의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성의 영역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시장 참여들에게는 그냥 아파트는 종교이고 계속 오르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종교 같은 자산인 거예요. 절대 하락할 수 없는 자산이 되는 거고, 바로 옆 동네 땅이 이제 공매로 낙찰이 안 되고 있는데도 평당 2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정확히는 땅도 아니에요. 2억 평당 아파트는 30평이라고 해도 땅이 뭐 5평, 4평밖에 안 되죠. 근데 그거를 2억이 넘게 주고 사는. 근데 이게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금융 이해 때문에 집단 무지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집단 지성은 현명한 결과를 만들죠. 근데 집단 무지성은 되게 어리석은 결과를 만듭니다. 이게서 하늘 끝까지 오르게 되고 아마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면서 붕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국이 계속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더 많은 레버리지와 더 많은 대출을 통해서 고위험 자산에 더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밖에. 왜냐면요, 아파트나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 같은 것들이. 근데 이제는 오르는 게 굉장히 한정됐어요. 특히 아파트에 있는 거고요. 아파트 중에서도 중상급지, 상급지, 최상급지 뭐 이 정도에 아니면은 이제 사실상 오른다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런 이미 고평가된 한국의 중상급지 이상의 아파트에다 돈을 다 몰빵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상승한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이게 올라간다고 비이성적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성적인 판단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러한 중상급지 이상의 아파트를 계속 오는 게 이들에게는 일종의 마지막 남은 길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비싸. 돈이 이들이 아무리 있어도 기존에 있는 자산을 다 정리를 해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물론 뭐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아예 대출을 안 받겠지만 그런 것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산들 또 문제가 뭔가요? 엄청난 부채를 써야 된다는 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한국이랑 굉장히 깊게 엮여있다는, 한국의 부동산 이런 거는 한국이랑 국가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된다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 내가 이걸 팔고 싶어도 당장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부동산에 흥망에 직결되고 심각하게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인데다가 고평가된 자산에 고레버리지를 껴서 달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빼고는 다른 거는 이제 오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스크를 더 크게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과거 2000년대 IT 버블 때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인 스탠리 드러켄밀러도 IT 버블 최고점에 물린 다음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다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나올 수가 있는데 못 팔고 나온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올라갈 거라는 희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언제가 고점이고 언제까지 폭락할지 이런 걸 인간 자체가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런 강남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을 해도 올라왔던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수가 없거든요. 이게 조금 하락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게 진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아마 끝까지 다 쳐맞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인 것. 한국이 이미 늙은 국가, 성장 없는 국가, 내려가는 국가라는 겁니다. 이게 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제가 그거를 가져와 본 이미 저성장 수축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인 거고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고정비 상승이란 게 이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제 중산층이 아니라 소수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돼요. 기본적으로 수억원의 부채를 안고 매달 200-300만 원씩 주담대를 상환을 하면서 또 보통 2대가 있죠. 집집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나오면 가장 비싼 걸로 엄청 자주 바꾸잖아요.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다 팽창사업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지금 수축사들도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거는 미국이나 스위스가 아니면 불가능한데 항상 한국은 거대한 부채를 통해서 나라 전체가 거대한 카푸어인 거고요. 차가 이제 아파트나 부동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고요. 이들에게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오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은 소득 상위 한 10%, 20%가 세금의 거의 80%를 부담을, 그러니까 이들한테 올라오게 된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해서 국가를 유지하는 나라인 거. 아직도 아까 금융 지식이 부족한 고령층 여성 저소득 집단은 한국이 팽창 사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이들의 삶이 계속 왜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은 못 줄이니 내가 가진 돈은 계속 감소하는데 팽창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리스크를 지고 더 많은 레버리지를 부담을 합니다. 근데 사회 자체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좀 파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수출품이 반도체인데 이미 반도체도 뭐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와 첨단 반도체 HBM 이런 건 이미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한국 반도체를 다 뺏어오기 위해서 이미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아마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이 강체질로 가고 삼성은 아마 1중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산업력은 거의 뭐 현재와 완전 다르게 되는 거고, 현재 부동산 가격, 강남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과거 2017년부터 22년, 21년까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벌어온 달러에 근거를 해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붕괴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더 강남이나 이런 곳을 올릴 달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원하는 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게.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행 연구원 피셜, 고령자, 여성, 소득 집단 같은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한국 부동산 시장 특성상 오른다는 종교적인 믿음이 부동산 시장을 견인을 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인서울 상급지는 비이성적으로 오히려 당분간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력은 이미 무너지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저성장, 초고령화, 왕점을 찍고 내려가는 국가인 것. 이런 국가에서 부동산이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붕괴. 그럼 이게 튤립처럼 붕괴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 나면 거기서 못 빠져나올 거예요. 최고의 트레이더 드렁큰 밀러도 나오지 못했죠. 어마어마한 돈을 다 잃게 됐습니다. 한국이 2000년대 코스닥 IT 버블이란 게 있었습니다. 지금 IT 버블 때 코스닥이 3,000여 실험기술 이런 기업들이 거의 막 100배씩 오르고 했거든요. 근데 거품이었죠. 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3,000이었는데 지금 700이에요. 그거 과연 몰락하는 가에 뭐 상급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지면은 거기 물린 사람들은 엄청난 부채와 함께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도쿄 상급지는 오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도쿄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일본은 계속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일본이랑 한국이랑 기초 체력이 완전 달라요. 일본은 산업을 유지하고 있죠, 현재까지도. 근데 한국의 산업은 이미 붕괴하고 이런 걸 보지 않고는 계속 올라간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사시면 됩니다. 사서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뭐 100억, 200억 가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거 붕괴할 겁니다. 그게 근데 어디까지 붕괴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출되고 대출이 얼마나 있을지는 예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